이베리아 반도 동쪽 끝 카탈루냐의 주도. 명실상부 스페인 제2의 도시이자 스페인 경제의 40%를 차지하는 도시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대문호 세르반테스는 이곳을 유럽의 꽃이라 칭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물론 예술과 역사의 향기, 거기에 경제적 풍요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천재적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이자 우리에겐 올림픽과 마라톤을 떠올리게 하는 곳 바르셀로나. 유쾌하고 개방적이며 강한 자부심을 지닌 사람들의 도시. 휘날리는 녹색의 물결이 도시를 가르고 해변에서는 지중해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태양을 즐길 수 있다. 광장에는 도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이들이 넘쳐나고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은 경쾌하고 여유롭다. 거기에 도시 전체를 휘감은 천재적인 예술가들의 향기 또한 그윽한 곳. 매혹의 땅 스페인, 그 두 번째 매혹 바르셀로나를 만난다. 이베리아 반도의 북서쪽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도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는 문화, 경제, 휴양, 관광 등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카탈루냐의 주도다. 그리고 독특하기로 유명한 스페인의 각 도시들 중 가장 유럽적인 곳으로 꼽히는 곳이다. 진지하고 부지런해 남다른 경제 발전을 이뤄낸 카탈란들의 면면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유럽적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는 기원전 200년경 카르타고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진출하면서 세웠던 도시로 그 명칭은 카르타고의 장군 알미카르 바르카에 의해 유래한 것이다. 도시가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스페인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지중해에서 가장 큰 도시로 꼽힌다. 그리고 14, 15세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카탈루냐의 주도답게 일찍이 경제가 발달했다. 현재도 카탈루냐주는 스페인 제1의 상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바르셀로나는 최근 유럽의 주류로 급성장하고 있는 스페인 패션 산업의 활기를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유럽 사람들에게 바르셀로나는 유럽적 느낌보다 따뜻한 기후와 해변이 있는 지중해의 아름다운 도시로 인식된다. 확실히 바르셀로나는 연중 따뜻한 기온, 피레네 산맥과 지중해, 그리고 비옥한 땅이 어우러지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췄다. 거기에 2000년이 넘는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고 피카소, 달리 등 세계적 예술가들의 향기까지 더해진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바르셀로나의 명성을 빛낸 이는 누가 뭐래도 안토니오 가우디일 것이다. 건축가라기보다 예술가라는 명칭이 더 어울리는 안토니오 가우디. 바르셀로나를 다니다 보면 한 사람의 위대한 예술가가 미치는 힘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게 된다. 그만큼 바르셀로나는 가우디로 넘쳐난다. (1852년) 카탈루냐의 레우스에서 태어난 가우디는 하늘, 구름, 바위, 나무, 동물 등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기 좋아했다. 자연에 대한 그러한 애정은 이후 그의 상상력과 결합되며 작품을 빛내는 요소가 되었고, 덩굴풀이나 담쟁이 등 식물의 형태를 바탕으로 흐르는 듯한 유연함과 다양한 곡선을 표현함으로써 특이한 장식성을 특징으로 하는 아르누보의 대표주자로 꼽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우아한 곡선미와 자연미가 살아있는 건축물은 바르셀로나를 디자인과 예술의 도시로 만들었다. 연간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우디의 작품을 보기 위해 바르셀로나를 찾는다고 하니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우디 건축 여행의 시작은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 시작된다. 가우디의 대표적 걸작으로 꼽히는 성가족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가우디는 이 필생의 역작에 죽을 때까지 매달렸다. La Sagrada Familia se empezó a construir en 1882 y se encargó un primer arquitecto que se llamaba Francesc de Paula del Villar. Un año más tarde, en 1883, se contrató a Gaudí para hacerse cargo de las obras, diseñó un nuevo proyecto que es el que actualmente se está siguiendo. 성가족 성당은 가톨릭 정신에 입각해 지은 다른 스페인 성당들과는 달리 가우디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만들어진 곳이다. 그는 예수의 12제자를 의미하는 12개의 종탑을 중심으로 성서 속 인물들을 상징하는 돔들을 연결한 거대한 규모를 설계했다. 건물에 주된 출입구가 있는 정면부, 즉 파사드의 강변에는 순환, 영광, 강탄의 의미를 부여해 예수의 생사와 부활을 표현했다. 예수의 탄생과 유년기, 그리고 청년기에 관한 다양한 조각품이 세워져 있는 것이다. 건물 전체를 감싼 모든 공간에 이처럼 성서에 기록된 장면들이 무수한 장식과 상징으로 새겨졌기 때문에 돌에 쓰인 성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성당의 기둥과 받침 등은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어 숲속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연상시킨다. 첨탑 정상부에는 여러 가지 식물과 꽃 모양이 유약을 칠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건축에 옮기려 한 가우디의 작품 경향이 여기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성당 내부 또한 엄숙하고 어두운 일반 성당과 달리 밝은 햇빛이 쏟아지도록 만들었다. 이처럼 가우디는 자신의 상상력과 독창성을 최대한 가미시켜 일반적 성당이 아닌 신께 바치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갔다. 그는 이 성당 건축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고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원자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1926년 그가 전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을 때도 사람들은 자금을 구하러 다니다가 사고를 당했을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 이렇게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죽기 전까지 그는 성당의 후면과 전면 그리고 본인이 묻혀있는 지하 납골 땅만을 끝낼 수 있었다. 가우디의 사망 후에도 그의 설계대로 공사는 계속됐지만 120여 년을 거치는 동안 역사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기도 했다. Como el proyecto es de 1883, el de Gaudí, durante la Guerra Civil en 1936 su estudio se incendió y se perdieron parte de los planos y de las maquetas originales de Gaudí. De todas formas, los arquitectos que han venido sucesivamente después de la muerte de Gaudí, este templo nació con la idea de ser un templo expiatorio, que quiere decir que su construcción se hace a través de aportaciones particulares, de donativos. Entonces la gente hace una donación y con esa donación se expían, se perdonan sus pecados. 성가족 성당을 찾는 관광객들은 지하 납골 땅에 있는 박물관에서 이 성당 건축의 위태로웠던 역사와 그곳에 잠든 천재 건축가의 헌신을 다한 작업 과정을 볼 수 있다.
성가족 성당은 완공까지 앞으로 100년 가까운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경지에 밝은 까탈란답게 미완성이라는 것을 훌륭한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우디의 대표 걸작인 성가족 성당 외에도 그의 독창적 아름다움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작품들은 바르셀로나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중 성가족 성당의 북쪽에 자리한 구엘 공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 공원은 구엘 백작이 구상하고 가우디가 건축을 맡았던 곳이다. 바르셀로나의 재력가였던 구엘 백작은 1878년 파리 박람회에 출품된 가우디의 독창적인 작품에 반해 가우디 평생의 후원자이자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 그는 그리스풍을 가미한 60여 채의 정원주택단지를 구상하고 그 건축을 가우디에게 맡겼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한 채만을 완성한 채 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가우디는 경사가 심한 언덕 지역인 이곳에 구불구불한 커브길을 만들고 주변의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리, 수로 등의 토목 공사를 진행했다. 특히 당시 공사 중에 나오는 돌덩어리들은 산책로에 그대로 사용했다. 자연적인 모습을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돌을 깎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마치 용의 비늘 같기도 한 독특한 모양의 돌기둥을 만들어냈다. 나무와 잎사귀를 형상화한 것부터 꽃이 개화하는 모양, 파도치는 모양 등 그가 생각하는 자연의 모습들을 산책로 곳곳의 돌기둥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원의 정문 양쪽에는 동화에 나올 법한 2개의 건물이 있다. 가우디가 헨델과 그레텔 속 과자집에서 착안해 만들었다는데 그 다양한 상상력이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현재 관리소로 쓰이는 이 건물의 꼭대기를 비롯해 공원 곳곳은 유려한 곡선과 화려하고 다양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계단과 벽, 벤치 곳곳이 깨진 타일로 모자이크되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공원 입구에서도 타일로 모자이크된 용 모양의 샘물을 만날 수 있다. 까탈루냐 문양이 새겨진 이곳은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장소로 아주 인기다. 입구를 지나 계단을 오르면 86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나온다. 이곳은 정원주택단지로 구상되었을 당시 시장으로 쓰일 목적이었다고 한다. 천장은 깨진 타일을 활용해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으로 마감했다. 천장의 원형 모자이크 장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해서 만든 것인데 시장이 사계절 내내 번창하길 기원하는 뜻을 담았다고 한다. 이곳 시장터의 지붕 쪽으로 물결 무늬의 타일 모자이크 장식이 눈에 띈다. 그 위쪽에 자리한 것이 구엘 공원의 광장이다. 널찍한 광장을 둘러싸고 구불구불 장식된 의자가 설치돼 있다. 그 길이만으로도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이 벤치는 구엘 공원의 명물로 이곳을 찾는 이들은 여기 앉아 나무와 꽃, 햇빛 등 자연의 풍미를 즐기고 있다. 이곳에 서면 바르셀로나 시내가 보이고 드넓은 광장 뒤로 펼쳐진 지중해도 볼 수 있다.